한 편의 영화가 다시 화제의 중심에 섰다. 그러나 이번에는 개봉 당시의 흥행이나 수상 소식이 아닌 가슴 아픈 이유 때문이다. 2011년 개봉한 그대를 사랑합니다의 주연 배우 4명 전원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 작품은 이제 스크린으로만 만날 수 있는 영화가 되었다. 2025년 11월 25일 새벽 이순재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는 일제히 이 영화를 떠올렸다. 윤소정, 송재호, 김수미에 이어 마지막 남은 이순재마저 91세를 일기로 눈을 감으면서 한 시대를 대표하던 원로 배우들의 시대가 완전히 막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대를 사랑합니다는 강풀 작가의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2012년 추창민 감독이 연출했다. 강풀의 웹툰은 2007년 온라인에서 공개되어 큰 인기를 얻었고 2008년 연극으로 먼저 무대에 올랐다. 연극의 성공에 힘입어 2011년 영화로 제작되었고 그 여파로 2012년에는 드라마로도 만들어지며 다양한 형태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영화는 서울의 한 달 동네를 배경으로 두 쌍의 노부부가 황홍이에 맞이하는 사랑과 삶을 그린 작품이다. 첫 번째 커플은 무뚝뚝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우유 배달부 김만석과 폐지를 주우며 홀로 살아가는 손기분이다. 두 번째 커플은 주차장 경비원으로 일하는 장군봉과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지만 아이처럼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 아내 조순이다. 네 사람은 가난하고 외로운 노년을 살아가지만 서로에게 기대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빛나게 만든다. 제작비 약 90만 달러로 만들어진 이 저예산 독립영화는 처음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대형 배급사의 지원도 없었고 화려한 마케팅도 없었다. 하지만 시사회를 본 관객들의 입소문이 퍼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 영화는 꼭 봐야 한다. 극장에서 울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들이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다. 결과적으로 영화는 164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며 12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제작비 대비 10배 이상의 수익을 낸 것이다. 이는 한국 영화계에서 전형적인 슬리퍼 히트의 사례로 남게 되었다. 이 작품이 한국 관객들의 마음속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무엇보다도 영화는 노년의 사랑을 감상적이거나 이상화하지 않았다. 대신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 집중했다. 떨리는 손으로 밥그릇을 쥐는 모습, 언덕길에서 힘겹게 수레를 끌어올리는 장면 알츠하이머로 기억을 잃어가는 아내를 목욕시키며 조용히 눈물 흘리는 남편의 뒷모습. 이러한 디테일들은 과장되지 않았지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또한 4명의 주연 배우들이 보여준 연기는 그야말로 일생일대의 명연이었다. 김수미는 이 작품으로 2011년 청룡영화상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다. 코미디 배우라는 이미지가 강했던 그녀가 알츠하이머 환자의 섬세한 감정선을 완벽하게 표현해내며 연기 변신에 성공한 것이다. 이순재는 중국 금계백화영화제에서 국제영화 부문 나무주연상을 받으며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았다. 평단은 4배우 모두가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진솔하고 깊이 있는 연기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바로 이러한 진솔함이 모든 연령대의 관객들로 하여금 자신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20대 관객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각났다고 말했고 섬이 40대와 소리 50대 관객들은 나의 미래를 본 것 같다며 눈물을 훔쳤다. 한국 사회에서 저 노년 세대는 종종 소외되거나 잊혀지곤 한다. 그러나 그대를 사랑합니다는 그들도 여전히 사랑하고 아파하고 꿈꾸는 존재임을 상기시켰다. 영화 평론가들은 이 작품은 단순한 멜로드라마가 아니라 삶과 죽음 존엄성에 대한 깊은 성찰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시간은 영화 속 이야기처럼 무정하게 흘러갔다. 2017년 6월 첫 번째 이별이 찾아왔다. 손기분 역을 맡았던 윤소정이 73세의 나이로 폐혈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1974년생인 그녀는 1960년대 TBC 공채 종공 1기 출신으로 연극 텔레비전 영화를 넘나들며 55년간 활동한 베테랑 배우였다. 그녀는 그대를 사랑합니다에서 홀로 폐지를 주우며 살아가는 고독한 노인의 모습을 담담하면서도 애절하게 표현해냈다.
윤소정은 연극 무대에서 시작해 올가미, 사랑의 진영아 같은 영화와 판타스틱 다 잘 될 거야 등의 드라마에서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무대 연기자로서의 탄탄한 기본기는 그녀의 모든 작품에서 빛을 발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동료 배우들은 한국 연극계에 큰 별이 졌다라며 애도를 표했다. 그녀의 마지막 작품인 왕은 사랑한다가 반경 중이었기에 그 슬픔은 더욱 컸다. 3년 후인 2020년 11월 7일 장군봉 역의 송재호가 83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1937년 평양에서 태어난 그는 한국전쟁 중 부산으로 피난했고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후 1959년 KBS 성우로 데뷔했다. 처음에는 라디오 방송과 성우 일을 하다가 1964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기를 시작했다. 70년대와 80년대 한국 영화의 황금기를 이끈 배우 중 한 명이었던 그는 국민 아버지라는 애칭으로 불렸다. 송재호는 장희빈, 쿠세라 돈의 맛, 내 남편의 여자, 해운대 화자, 살인의 추억 등 셀 수 없이 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따뜻하고 인간적인 아버지, 할아버지 역할을 소화했다. 비록 주연보다는 조연 역할이 많았지만 그가 등장하는 장면은 언제나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1982년 백상예술대상 나무주연상을 수상하며 그의 연기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특이하게도 송재호는 연기 외에 사격 종목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보였다. 1979년 사격연맹에 선수로 등록했고 국제사격연맹의 심판 자격도 취득했다.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에서 사격 종목 심판을,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는 보조 심판을 맡을 정도였다. 또한 그는 환경보호와 아동복지에도 관심이 많아 국제환경박람회 조직위원회 위원, 야생동물관리협회 회원, 아동복지협회 홍보대사 어린이 창작 노래, 페스티벌 홍보대사 등으로 활동하며 사회공헌에도 힘썼다. 송재호는 슬의 사남 일녀를 두었으나 2000년 교통사고로 막내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비극을 겪었다. 장남은 한때 배우로 활동하다가 현재는 목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악화될 때까지 연기를 멈추지 않았다. 2015년과 2016년에도 엄복동, 질투의 역사 같은 영화와 OCN의 동네의 영웅에 출연하며 열정을 보였다. 그의 장례식은 2020년 11월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병원에서 치러졌다. 2024년 10월 25일 조순희 역의 김수미가 75세의 나이로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며 세 번째 이별이 찾아왔다. 고혈당 쇼크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아들이 오전 8시경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어머니를 발견해 서울 성모병원 응급실로 급히 옮겼지만 결국 그곳에서 사망이 확인되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1949년생인 김수미는 1970년 MBC 배우로 데뷔한 후 50년 넘게 한국 연예계에서 활약했다. 그녀를 한국인들에게 각인시킨 작품은 MBC 시트콤 전원호 일기였다. 이 프로그램에서 그녀는 일용엄니 역할로 국민적 사랑을 받았다. 놀라운 점은 당시 31세였던 그녀가 70대 어머니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냈다는 것이다. 이 역할로 그녀는 1980년부터 2002년까지 무려 22년간 같은 캐릭터를 연기하며 국민엄마라는 별명을 얻었다. 전원일기 이후 김수미는 왕과나 발리에서 생긴 일, 내 남편의 여자, 할머니는 1학년 등 수백 편의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했다. 코미디언으로서의 이미지가 강했던 그녀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약했다. TVN의 엄마의 손맛 같은 요리 프로그램에서는 탁월한 요리 실력을 뽐내며 요리 전문가로서의 면모도 보여주었다. 하지만 김수미의 삶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2015년에는 온라인상의 악성 댓글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당시 그녀는 스마트폰을 새로 구입한 후 처음으로 자신에 대한 악플들을 직접 접하게 되었다. 나를 모욕하고 내 고향을 비하하며 내가 출연한 작품이 망하길 바란다는 댓글들이 너무 많았다. 심지어 길에서 만나면 황산을 뿌리겠다는 협박도 있었다.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그녀는 당시를 회상했다. 결국 김수미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촬영 중이던 드라마 돌아와요 아저씨에서도 하차 의사를 밝혔다.
다행히 치료와 휴식을 통해 회복한 그녀는 다시 활동을 재개했지만 이 사건은 온라인 악플이 연예인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2024년 5월에도 그녀는 과로로 병원에 입원해 잠시 활동을 중단했다가 9월에 복귀했지만 많은 팬들이 그녀의 건강 상태를 걱정했다. 당시 그녀는 얼굴이 붓고 손이 떨리며 말이 느려지는 등 이상 증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2025년 12월 25일 새벽 김만성 역을 맡았던 이순재가 91세를 일기로 별세하며 그대를 사랑합니다. 이 주연 배우 4명 모두가 할 하늘의 별이 되었다. 1944년 함경북도에서 태어난 그는 4세에 서울로 이주했고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한 지식인 배우였다. 1956년부터 연극 무대에 섰던 그는 140여 편 이상의 연극에 출연하며 한국 연극계의 산 증인이 되었다. 이순재는 1967년 KBS 드라마 나도 인간이 되련만으로 브라운관에 데뷔했다. 이후 60년 넘게 140여 편 이상의 연극, 영화, 드라마에 출연하며 국민 배우, 국민 할아버지로 불렸다. 특히 2000년대 들어 거침없이 하이킥 시리즈로 젊은 세대에게도 사랑받기 시작했다. 이 시트콤에서 그는 고집세지만 사랑스러운 할아버지 역할을 맡아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2000년대와 2010년대의 대표작으로는 해바라기, 굿모닝 프레지던트, 꽃보다 할배, 로망, 개소리 등이 있다. 특히 꽃보다 할배는 예능 프로그램이었지만 이순재를 포함한 원로 배우들의 유럽 여행기를 담아 큰 사랑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노년의 삶도 충분히 활기차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순재는 연기자로서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도 활동했다.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 교수와 가천대학교 공연예술학과 명예교수로 후학 양성에도 힘썼다. 그는 영희는 단순히 대사를 외우고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학생들을 가르쳤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그는 2025년 10월까지 연극 무대에 섰다.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를 결정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세상을 떠난 것이다. 그의 마지막 드라마 개소리는 2024년 방영되었고 2025년 1월 KBS 연기대상에서 그는 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 무대에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오래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구나 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 말이 마지막 공식 석상에서의 인사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이순재의 장례식은 서울 아산병원에서 치러졌고 그는 이천시 에덴낙원 공원묘지에 안장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에게 문화훈장 금관장을 추서하며 한국문화예술계에 대한 평생의 공헌을 기렸다. 장례식에는 수많은 동료 배우들과 후배들, 그리고 팬들이 찾아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전했다. 이순재의 부고가 전해지자 한국 언론은 일제히 4명의 배우가 이제 하늘에서 재회했다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한 세대의 마감을 상징하는 이 소식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는 추모의 물결로 가득 찼다. 인사이트 올케이팝, 한국경제 등 주요 언론사들은 일제히 그대를 사랑합니다를 조명하는 특집 기사를 내보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새벽부터 수백 개의 추모 게시물이 올라왔다. 팬들은 오래된 DVD 사진극장, 티켓 영화 포스터를 찾아 올리며 추억을 나눴다. OST 들꽃처럼이 다시 음원 차트에 오르기도 했다. 이 영화는 내 인생작이라 더욱 가슴 아프다. 우리가 TV를 보며 자란 4분 모두 떠나셨다. 한 시대가 끝난 것 같다는 댓글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인사이트는 이러한 현상을 단순한 추모를 넘어 온라인 공간에서의 집단 장례식이라고 표현했다. 사람들은 고인들을 기리며 그들은 작품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다는 위로의 말을 주고받았다. 이는 단순히 배우들을 그리워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대표하던 시대, 그들이 전해주던 따뜻함에 대한 집단적 애도였다. KBS, MBC, SBS 등 주요 방송사들은 신속하게 이순재 추모 특별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그의 마지막 드라마 개소리의 초반 에피소드를 재방송하고 과거 출연했던 단막극과 토크쇼, 그리고 거침없이 하이킥 같은 대표작들을 다시 방영하며 그의 업적을 기렸다. 특히 그대를 사랑합니다는 케이블 채널과 IPTV에서 다시 상영되기 시작했고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도 검색량이 급증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대를 사랑합니다는 노년과 사랑,
그리고 죽음이라는 주제로 4명의 거장이 함께했던 가장 상징적인 작품으로 재조명받고 있다. 영화 평론가들과 관객들은 이 작품을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다. 2011년 개봉 당시의 리뷰들이 다시 공유되고 새로운 해석들이 쏟아졌다. 팬들이 이 영화를 다시 찾는 이유는 명확하다. 네 배우 모두가 세상을 떠난 지금 영화 속 모든 장면은 영원히 얼어붙은 순간이 되었다. 현실에서는 더 이상 재현할 수 없는 그 순간들을 다시 보며 작별 인사를 전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눈 덮인 버스 정류장에서 서로 기대어 있는 노부부 좁은 골목길을 함께 걷는 모습, 전동 스쿠터 위에서 나누는 잔잔한 미소. 이 장면들은 2011년 당시에도 따뜻한 감동을 주었지만 지금은 더욱 소중하고 대체 불가능한 순간으로 다가온다. 한편은 모든 장면이 너무나 생생한데 그들이 더 이상 여기 없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고, 다른 팬은 그들의 이름만 떠올려도 가슴이 아프다고 적었다. 또 다른 팬은 이 영화를 볼 때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각난다. 그분들도 이제 안 계신다라며 개인적인 상실감까지 겹쳐 표현했다. 개봉 14년이 지난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는 단순한 추억을 넘어 사회적 추모 행위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 영화의 가장 작은 순간조차 배우들이 남긴 영원한 흔적으로 재해석되고 있다. 마치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4명의 배우가 손을 맞잡고 있듯이 이 작품은 계속해서 관객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계절, 하나의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이순재의 별세는 자연스럽게 4배우 모두의 이름을 다시 불러오게 만들었다. 그들이 남긴 따뜻함은 스크린에 담긴 감정을 통해 오늘날까지도 우리 마음 어딘가에 살아 숨쉬고 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는 이제 단순한 영화가 아닌 한 세대 원로 배우들에게 바치는 아름답지만 애틋한 작별 인사가 되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한국 영화계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